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문장이라는 것과 함수라는 것들이 있었죠. 개별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 문장이고, 그런 문장들을 묶어서 어떤 연관된 하나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진 것이 함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행시켜 볼 수 있는 연산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앞서서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의 계산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실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 가장 기본적일 텐데, 그런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산자들, 물론 모든 연산자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산자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하나의 프로그램 구조 안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우리가 아직 조건문이나 반복문과 같은 이런 제어문들을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좀 초보적일 수 있고, 또 입출력하는 방법들이 다소 좀 미흡해 보이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처럼 맨날 똑같은 문자열들 혹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적으로 지정한 문자열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연산이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가도록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연산의 과정을 기술을 하면서 그에 따라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문장을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처리 과정들을 또 그에 따른 결과값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법적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표현식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표현식의 일부에 사용이 되어져서 더 큰 표현식의 부분을 나타내어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표현식의 기본적인 구조는 항이라는 부분과 연산자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덧셈 산술 연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n1 더하기 n2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훌륭한 하나의 표현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식에서 보면 이 더하기라는 기호가 바로 이 표현식에서 무슨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연산자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참여하는 데이터로서 n1, n2라는 변수가 바로 피연산자가 되겠죠. 어떤 연산의 행위를 당하는 그런 항목들이 될 거예요. 자, 그 피연산자를 우리 수식과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좀 더 일반화해서, 왜 그러냐면 단순 상수나 혹은 단순 변수만 피연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는 항이라고 표현을 해주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표현식은 더하기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항을 갖고 있는, 즉 이 더하기라는 연산은 보통 이항 연산자라고 불러서 항을 두 개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자로 분류되어지기도 하죠. 프로그램의 표현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항은 그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 상수나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반환값을 갖는 함수 출문이다 역시 가능하고, 혹은 또 다른 표현식 그 자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괄호로, 보통 우리 수학에서와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먼저 처리해줘야 될 표현식들을 오로지 둥근 괄호로만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중첩되어져서 사용은 가능하나 무조건 둥근 괄호로만 표현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괄호로 둘러싸진 그런 또 다른 표현식, 또 역시 하나의 결과값을 갖기에 다른 표현식의 항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n1 더하기 n2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표현식이 되어지기는 해요. n1 더하기 n2라는 문장은 이 자체로 온전한 표현식이기는 하나, 이 표현식이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나면 하나의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해주느냐?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n1이라는 변수의 값과 n2라는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값은 임시 변수에만 저장될 뿐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식은 다소 좀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식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시켰는데 그 결과를 어디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은 물론 다른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 결과값을 임시 변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는 이런 표현식을 즐겨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equal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 처리를 해주는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대입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보통 그 equal 사인의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대입해줘라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n1이라는 변수와 n2라는 변수를 더한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n3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져서 그 위쪽에 있는 문장과 다르게 이제는 n1 더하기 n2라는 변수를 서로 더한, 산술적으로 더 더한 그 결과값을 n3라는 변수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변수의 값을 참조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수행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주로 살펴볼 이런 프로그래밍에서의 연산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모든 프로그래밍 연산자들은 어떤 고유한 연산의 행위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지를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머에게 명료하게 나타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산 기호와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플러스라는 기호는 산술적으로 더해라 라는 그런 연산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연산자는 어떤 연산의 행위를 수행한 결과로 하나의 결과값을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이라는 연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수상수 2와 정수상수 3을 더한 연산의 결과로 정수상수 5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연산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산자는 그 연산에 참여한 피연산자 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두면 좋겠어요. 물론 일부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항의 값을 바꾸는 연산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산자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n1 더하기 n2라는 연산을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n1이라는 변수의 값이나 n2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연산자 항의 값을 바꾸는 연산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몇 개 안 될 테니까 그것만 눈여겨보면 되겠죠. 뒤에 가서 나타날 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이썬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종류를 구분을 해보면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그리고 비트연산자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연산자들을 기본적으로 맛보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번 학기 이 강좌에서 우리는 비트 연산자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비트 연산자가 쓸데없어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연산자이긴 하나 우리가 다루는 이 과목이 그저 기초교양 정도의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는 비트 연산자는 언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연산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라는 것은 역시 이번 주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가서 조건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먼저 좀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산술연산자라 함은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뭐 그런 연산자를 가리킬 거예요. 대부분의 산술연산자는 이항연산자로서 두 개의 피연산자 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자인 것이고, 연산에 참여하는 피연산자의 항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자, 다만 각각의 연산자별로 그 연산 기호가 나타내는 특별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가져주는 뭐 그런 연산자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산술연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예 정도만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대화식 모드로 프로그램의 연산을 수행을 해봅시다. 역시 각각의 연산의 결과는 출력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볼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굳이 print라는 출력문을 쓰지 않고 이 대화식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바로 어떤 연산을 수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더하기 3의 결과값을 출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프린트 써주고 나서 10과 3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줘 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화식 모드에서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절대 안 되고, 대화식 모드에서는 그저 10 더하기 3이라고 써주면 13이라는 결과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꼭 공백으로 띄워주지 않아도 돼요. 공백 없이 써준다 하더라도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변수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자, n1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집어넣고 n2라는 변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n1과 n2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각각의 어떤 연산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서 본 것처럼 두 변수의 값을 더해라 라고 하면 n1 더하기 n2, 역시 공백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기호 문자는 공백 문자와 함께 식별자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모든 내용이 다 붙어 쓰여져 있다라고 해서 뭔가 잘못 식별되어질 일은 없는 것이죠. 다만 조금 더 보기 좋게 작성하기 위해서 연산자 좌우는 기본적으로 공백을 띄워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수행을 해보면 역시 n1이라는 변수의 값과 n2라는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를 내라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n1이라는 변수나 n2라는 변수의 값은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했던 변수라는 것은 몇 번이고 간에 그 값을, 그 데이터를 참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그 변수의 값은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연산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n1에서 n2를 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빼기 3의 결과값 7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셈도 해봅시다. n1에다가 n2를 곱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곱하기 3 하게 되니까 3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x 표시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알파벳 소문자 x 혹은 대문자 x와 혼돈이 되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별 표시를 가지고서 곱하기 연산자를 대체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하면 일상의 계산기에서 다루는 부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남았죠. 자, 나누기 연산자 역시 보면 일상에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의 위아래로 점을 하나씩 찍어주게 되는데 그 표시가 다소 더하기 표시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누기 연산자는 슬래시 표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약간 분수 표시하듯이. 자, 슬래시 기호는 우리 키보드 좌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물음표와 같이 있는 키보드가 있죠. 자, 그래서 n1 나누기 n2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전에 문자열 중에서 계행 문자 나타냈을 때 사용하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라는 것, 이 사선의 방향이 역슬래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슬래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의 방향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만 좀 주의해서 봅시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기호예요. 자, n1 나누기 n2 하면 10 나누기 3 수행을 하니까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10을 3으로 나눈 연산은 아마도 3.3333에서 무한소수로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한이라는 것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 나누기 3을 수행을 했는데 연산의 결과가 3.3333 가다가 끝에 5라는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일반적인 수학적인 연산에서는 10 나누기 3을 했을 때 아주 작은 아주 소수점 아래짜리 수 아무리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절대 5라는 값이 나타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정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실수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코드값을 무한개의 코드값을 다 매핑할 수가 없어서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을 해주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차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3.14와 3.0 이렇게 큰 오차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 아래 이게 몇 째짜리예요? 한참 밑에 가가지고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분명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떤 정밀도를 제한을 해서 출력을 한다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건 파이썬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거예요. 숫자를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로서 제한해서 코드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결과이다. 일단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감안을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소수점 아래,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 이하까지 표현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 외로 우리가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눗셈 연산이 다소 좀 부정확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나눗셈과 관계되어지는 연산자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져요. 자, 이 슬래시라는 기호는 나눗셈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값으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n1에다가 슬래시를 2개 써주게 되면 슬래시 써주게 되어지면 얘는 n1이라는 값을 n2로 나눈 몫을 구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나눗셈 연산의 이 정수부에 해당하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몫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알고자 했을 때 슬래시 기호를 연거퍼 사용을 해줄 수 있고 또 반면에 n1을 퍼센트로 표현을 해봅시다. 이 퍼센트 기호는 n1을 n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연산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것들을 다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오차 없이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관련한 연산자가 3개, 3종류가 있다라는 거 잘 살펴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눗셈 결과를 실수값으로 출력해 볼 것이 아니라 몫만 필요하거나 나머지만 필요할 때에는 물론 이 연산자를 쓰지 않고 다른 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지만 해당하는 연산자를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산자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연산 중에 하나 보면 거듭 제곱 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10승 이런 것이죠. 어떤 수의 몇 승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자, n1 별별 n2라고 하면 자, 이것이 바로 거듭 제곱 연산자로 사용이 되어져서 n1이 10, n2가 3의 변수의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 10의 3승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 연산의 결과들을 나타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것 없어요. 사칙 연산에다가 추가적으로 몫을 구하는 연산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추가가 되어졌고 더불어 거듭 제곱을 구하기 위한 연산자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나눗셈 연산은 기본적으로 그 결과가 실수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주 작게나마 오차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2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때는 잘 떨어져요. 이게 무한소수로 표현되어지지 않잖아요. 10 나누기 2 자체는 그냥 5.0이라는 실수 형태로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차 없이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뭐 어떤 순환소수가 됐던 비순환소수가 됐던 무한히 값이 발생되어지거나 아니면 순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아주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작게나마 오차가 포함되어질 수 있다. 다만 뭐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볼 부분은 아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